그 잔 속에 담긴 액체는 30년 전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독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소는 복수심을 불태우는 나에게조차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야 라고 속삭이며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나는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 그랜드 코리아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고 네온 사인들이 물결에 반사되어 도시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태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권력의 잔재로 창백하게 빛났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성만큼 거대한 제국을 세운 태준 그룹의 황제였다. 나는 그의 손자, 김민준.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민준아, 이 잔을 마셔라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그의 손에 쥔 잔은 은으로 도금된 고풍스러운 컵으로 가족의 상징인 동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을 싫어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30년 전 어머니는 이 컵에 독을 타서 마신 후 쓰러졌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강요한 거였다. 어머니는 태준 그룹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나는 잔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할아버지, 이건 당신이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마셔봐. 그럼 내가 알게 될 거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마셨다. 맛은 쓰고 목구멍을 태우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독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그냥 진실을 깨우는 촉매일 뿐. 이 할아버지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준비한 나의 계획을.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민준아, 내 어머니는 자살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그녀를 죽인 게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20년 동안 키워준 이 노인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럼 누구예요? 당신이 그녀를 그룹의 스캔들에서 보호하려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손을 뻗었다. 그의 손바닥에 쥔 것은 작은 동전이었다. 가족의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은화. 이 동전을 봐, 모든 게 여기 있어? 나는 동전을 빼앗아 들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익숙했다. 태준 가문의 상징, 용과 동전이 얽힌 패턴. 하지만 뒤편에 작은 각인이 있었다. Y.S. 어머니의 본명, 윤서연의 이니셜. 이게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녀는 내 여동생의 딸, 내 진짜 외삼촌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어. 그리고 이 동전은 그녀가 숨긴 비밀의 열쇠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복수를 위해 5년을 준비했다. 태준 그룹의 부패를 폭로할 증거를 모았고 할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걸 뒤집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의 배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에서. 나는 동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동전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다. 어린 시절, 나는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가 죽은 후 그는 나를 데려와 완벽한 후계자로 키웠다. 하버드 MBA, 태준 그룹의 전략팀장.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나를 쫓았다. 그녀의 일기장, 숨겨진 편지들. 그 안에는 태준 그룹의 돈 세탁, 정치 로비, 심지어 살인 미수 사건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믿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고.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전이 말해주는 건?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했다. 내 외삼촌, 윤호. 그는 내 동생이었어.
그룹의 부회장. 하지만 그는 야심이 컸지. 어머니의 비밀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다. 희생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그룹의 더러운 돈으로 어머니를 할아버지가 웃었다. 증거를 봐야겠군. 내 금고를 열어봐. 나는 그의 지시대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동전들이 쌓여 있었다. 모두 같은 문양, 같은 각인. Y.S. 이 동전들은 내 어머니가 만든 거야? 그녀는 화학자였어. 그룹의 연구소에서 일했지? 이 각인은 그녀의 실험 코드. 독은 그녀가 개발한 거였어. 하지만 사용한 건 내 외삼촌이야.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외삼촌. 그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할아버지가 덮은 사건. 외삼촌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룹의 지분을 노렸어. 내 어머니가 그의 계획을 알게 됐지? 그래서 그녀를 독살하려 했어? 나는 막았지만 늦었어. 그녀는 자살로 위장하고 죽었어. 하지만 진실을 남겼지? 이 동전들의 은하는 동전들을 내려다보았다. 각 동전 뒤에 미세한 각인이 숫자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암호. 어머니의 메시지. 그날 밤 나는 호텔을 나서며 결심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외삼촌의 유산. 그의 아들, 내 사촌 김재혁. 그는 지금 태준 그룹의 부사장. 그리고 나는 알았다. 재혁이 외삼촌의 야심을 이어받았다는 걸.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동전이 이끄는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 아파트는 압구정동의 고급 빌라. 할아버지가 사준 곳.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더러워 보였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다. 어머니의 암호를 풀어보자. 동전들의 각인을 스캔하고 패턴을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숫자들은 좌표. 서울 외곽의 창고 위치. 그리고 글자, 재혁의 비밀. 다음 날 나는 창고로 향했다. 강변북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버려진 공장 지대. 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안에는 상자들. 열어보니 돈 뭉치와 문서. 태준 그룹의 해외 계좌, 뇌물 기록. 그리고 사진. 어머니와 외삼촌, 젊은 재혁이 함께 찍힌 사진. 뒤에 적힌 메모. 민준아, 재혁을 믿지 마.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나는 이를 갈았다. 재혁, 내 가장 친한 사촌. 대학 시절 함께 파티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도왔던 그놈. 배신의 깊이가 더 깊었다. 나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창고를 나섰다. 이제 재혁을 무너뜨릴 차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할아버지의 말이 맴돌았다.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재혁을 만난 건 다음 주 월요일 태준 그룹 본사에서였다. 63빌딩만큼 웅장한 본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우리의 제국이었다. 나는 전략팀장으로, 재혁은 부사장. 겉으로는 형제처럼 지냈다. 민준아, 요즘 할아버지 상태 어때? 펜트하우스에서 쉬시라고 했는데 재혁의 미소는 완벽했다. 잘생긴 얼굴, 명품 슈트. 하지만 나는 그 눈빛 뒤의 차가움을 알았다. 할아버지께선 괜찮아. 오히려 내가 걱정되네. 최근 주식 변동 때문에 나는 시치미를 뚝 뗐다. 재혁은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그건 내 덕분이야. 내 전략이 먹혔어.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임원들이 모인 자리. 오늘 안건은 유럽 진출. 하지만 내 머릿속은 동전의 좌표로 가득했다.
회의 중 나는 재혁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그는 바쁘게 타이핑 중이었다. 화면에 과이 S 프로젝트라는 폴더. 어머니의 이니셜.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재혁을 따랐다. 지하 주차장. 그는 검은 벤츠에 타고 강남을 벗어났다. 나는 택시를 잡아 쫓았다. 목적지는 그 창고. 재혁이 왜 거기 가는 거지? 창고에 도착하자 재혁은 이미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에 숨어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미소가 아니었다.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 젠장, 이 문서들이 왜 여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나섰다. 재혁아, 찾는 게 뭐야? 그는 흠칫 놀라 돌아봤다. 민준. 너 어떻게?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그냥 산책 중이었어. 할아버지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거짓말. 나는 동전을 꺼내 흔들었다. 이거 알아? 어머니의 각인.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유품이잖아. 유품. 내가 어머니를 죽인 증거지. 나는 문서를 던졌다. 재혁은 주저앉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아버지의 짓이야. 난 몰랐어, 민준아. 아버지가 외삼촌으로서 내 어머니를. 그는 울먹였다. 연기인가? 나는 믿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죽은 후 내가 이걸 숨겼어. 그룹 지분을 노리면서.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내 편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둘 다 이용하고 있어? 내 혈통을 봐. 너는 진짜 김씨가 아니야? 외삼촌의 피를 이어받았어. 할아버지가 그걸 숨긴 이유는. 그의 말이 끊겼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할아버지의 말, 내가 나의 피가 아니다. 그게 이거였나? 우리는 창고를 나서며 대화를 이어갔다. 재혁의 차 안. 그는 운전하며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그룹을 빼앗으려 했어? 어머니, 내 진짜 외할머니의 비밀을 이용해서. 그녀는 할아버지의 첩이었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사랑의 결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스캔들을 덮으려 어머니를 버렸지? 아버지가 독을 구한 건 그 복수 때문이었어.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다시 보였다. 그럼 왜 내가 이 문서를 숨겼어?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난 할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어? 하지만 너를 끌어들일 수 없었어. 우리는 사촌이잖아, 사촌. 혈연이 뒤엉킨 이 관계가 역겹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밤새워 생각했다. DNA 테스트를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샘플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과 내 것. 결과는 일주일 후. 그 사이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 할아버지의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장소는 이태원 카페.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쥔 것은 또 다른 동전. 이건 아버지의 유품. 뒤에 봐. 각인 MJ 배신자. 내 이니셜. 이게 무슨? 재혁이 말했다.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너를 경고하는 거. 할아버지가 너를 후계자로 키운 건 내 피를 이용해서 그룹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거야. 내가 윤씨 혈통이라 외부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해.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모든 게 배신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내 삶 복수는 재혁과 함께 할아버지를 향해야 했다. 하지만 재혁의 눈빛에 의심이 들었다. 그는 정말 내 편인가? DNA 결과가 나왔다. 양성. 나는 할아버지의 혈육이 아니었다. 윤호 외삼촌의 조카, 아니, 그의 동생뻘 되는 혈통. 어머니 윤서연은 할아버지의 동생과 사랑에 빠진 결과였다. 태준 그룹의 창업자 김태준은 그 스캔들을 덮기 위해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손자로 위장 키웠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씨 혈통에 나는 그룹의 약점. 하지만 동시에 외부 혈통으로서 충성심을 강요할 수 있는 도구. 나는 재혁을 불렀다. 장소는 남산타워 아래 카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결과 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를 무너뜨려. 이 동전들의 비밀을 공개해. 언론에 던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재혁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독을 구했다면 재혁은 그 유산을 물려받았을 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폭로.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나는 갔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내 혈통을 알게 됐군 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떻게? 내가 키운 손자가 그 정도도 못하나? 그는 동전을 꺼냈다. 수십 개 이 모든 동전은 내 어머니의 작품이야. 그녀는 그룹의 화학 연구로 독을 만들었지만 그건 무기가 아니었어. 증거였지. 윤호가 그녀를 죽이려 했을 때 그녀는 이 동전들의 진실을 새겼어. 그리고 나에게 맡겼지.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어머니를 버린 거잖아요. 첩의 딸이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 맞아. 나는 버렸어. 그룹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후회했지. 그래서 너를 키웠어. 내가 진짜 후계자가 되게.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재혁과 함께 폭로할 거예요.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할아버지는 웃었다. 재혁. 그놈은 내 적이야.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문서를 꺼냈다. 재혁의 최근 거래 기록.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증거. 내 사촌은 나를 무너뜨리려 해. 너를 이용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굴 믿어야 할까? 할아버지인가, 재혁인가? 그날 밤 나는 재혁에게 갔다. 그의 아파트, 청담동 펜트하우스. 그는 와인을 따랐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함정이다. 할아버지가 꾸민 거야? 나도 증거가 있어. 그는 노트북을 켰다. 할아버지의 비밀 계좌, 어머니의 죽음 직전 통화 녹음. 서연 누나, 제발 용서해. 태준이가 외삼촌의 목소리.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그 안에 균열이 있었다. 재혁의 손이 내 어깨에 닿을 때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정말 내 편일까? 다음 날 우리는 언론사를 만났다. 익명으로 문서를 넘겼다.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다. 태준 그룹 창업자 김태준, 첩살 스캔들 의혹. 주식은 폭락했다. 할아버지는 입원했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재혁을 조심해. 그놈은 내 어머니의 복수를 가장하고 그룹을 차지하려 해.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누구를 위한 건가?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서울은 태풍처럼 소란스러웠다. TV마다 태준 그룹의 로고가 깜빡였고 시위대가 본사 앞에 모였다. 나는 재혁과 숨어 지냈다. 제주도의 별장. 바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제 할아버지가 무너지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재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재혁은 취했다. 와인병이 3개.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난 내 혈통을 처음부터 알았어. 그의 고백에 나는 잔을 놓쳤다. 뭐?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말했거든. 너는 우리의 핏 할아버지를 쓰러뜨리면
그룹은 우리 거야. 그의 눈빛은 야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배신의 냄새. 나는 별장을 나섰다. 비행기로 서울로. 병원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재혁의 본색을 봤나 그는 약해진 몸으로 일어났다. 내 어머니는 나를 용서했어? 마지막에. 이 동전을 통해 그는 마지막 동전을 건넸다. 각인, 용서.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야? 진실을 원했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모든 게 엉켜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외삼촌의 야심, 할아버지의 보호, 재혁의 상속. 나는 누구의 편인가? 다음 날 주주총회. 나는 연단에 섰다. 태준그룹은 변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비밀을 인정하고 하지만 재혁이 끼어들었다. 민준이 형, 그만해. 이건 가족 문제야. 총회는 아수라장.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혁은 나를 끌어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윤시피라서 그의 참을성 없는 말, 우리는 주차장에서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 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지? 경찰이 왔다. 우리는 체포됐다. 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재혁의 핸드폰에서 어머니의 독 레시피. 그는 외삼촌의 계획을 이어가려 했던 거였다. 하지만 트위스트. 할아버지가 그걸 조작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 감옥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이용, 재혁은 야심, 나는 어머니의 그림자. 감옥 생활은 짧았다. 할아버지의 로비로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재혁은 도주했다. 홍콩으로. 나는 그를 쫓았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재혁을 데려와. 가족으로 비행기 안, 나는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모든 동전이 모였다. 어머니의 메시지, 사랑해, 민준아. 용서하라. 홍콩의 야경은 서울만큼 화려했다. 재혁의 호텔을 찾았다. 그는 루프탑바에 있었다. 민준. 어떻게? 그는 놀랐다. 나는 동전을 던졌다. 끝내자 우리는 대치했다. 재혁이 말했다. 난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너. 아니, 내가 배신자야. 싸움은 없었다. 대신 대화. 재혁은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 어머니의 독을 나에게 줬어. 그룹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지만 난 못했어. 대신 할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지. 그의 눈에 후회가. 너와 함께라면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었어. 나는 망설였다. 용서. 어머니의 마지막 단어. 우리는 화해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앞에 섰다. 모든 걸 공개합시다.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회견. 혈통, 배신, 독의 진실. 그룹은 해체됐지만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재혁과 나, 작은 회사. 하지만 트위스트. 마지막 동전,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숨긴 각인, 민준 진짜 범인. 어머니의 죽음은 내 잘못. 어린 내가 실수로 독을 만진 사건. 할아버지가 덮었다. 나는 충격에 무너졌다. 복수는 나 자신을 향한 거였다. 새 회사는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재혁과 나는 파트너지만 신뢰는 없었다. 밤마다 동전을 본다. 그 각인들이 속삭인다. 용서. 아니면 복수. 할아버지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그의 유언, 민준아, 내가 모든 걸 안다면 용서할 수 있나? 나는 울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
내가 5살 때 연구소에서 독병을 엎은 할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숨겼다. 외삼촌은 그걸 이용해 공격하려 했고 재혁은 그 유산을. 나는 재혁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는 놀랐다. 왜? 성공했잖아. 이건 어머니의 복수가 아니야? 우리의 죄책감이야. 나는 회사를 접었다. 홀로 서울을 떠돌았다. 한강다리에서 동전을 던졌다. 물결에 사라지는 문양. 결말은 비극. 나는 자유지만 영원한 죄책. 독자는 논쟁,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계속 복수. 배신은 누구에게서 왔나?